안녕하세요. 한동안 큰 고민에 원형 탈모까지 앓았던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10년의 연애를 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만나 성인이 되어 군대까지 기다려주고 취업을 할 때까지 연애를 했어요. 10년의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동안 헤어질 뻔한 적도 있었고 서로 애틋함이 커졌던 시간도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평범한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9살 늦둥이 시동생이 있어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나이가 많으셨지만 계속 일을 하시고 계셨죠. 특히나 남자친구 아버지께서 나이가 많으셨는데 50대에 늦둥이 시동생을 낳으시고 이제 곧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저희도 오랫동안 결혼을 고민하다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집안이었어요.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에게 싹싹하게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에서도 남자친구를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남자친구의 싹싹한 점에 반했던 저는 조용한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며느리감으로는 썩 내켜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은채야. 너는 회사 가서도 이렇게 말이 없니? 그래도 회사 가면 사람들이랑 말은 좀 하고 지내는 거지? 아니, 나는 너무 말이 없어가지고 얘가 회사는 어떻게 다니나 싶네. 광수 말로는 둘이 있을 때는 전혀 이렇지 않다고는 한다지만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너희가 10년이나 만나지 않았니? 우리 집에도 여러 번 오고 가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나한테 낯을 가리니 참. 엄마, 그래도 은채는 능력도 좋으니까 괜찮아. 차라리 밖에서 헤헤거리는 것보다 나는 은채처럼 딱 할 일 딱 하는 사람이 더 멋있고 좋은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편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솔직히 엄마도 지금까지 할머니 엄청 어려워했었잖아. 할머니 얼마 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어려워해놓고서는 왜 그래? 은채도 그거랑 똑같은 건데 뭐. 낯을 좀 가릴 뿐이지. 친해지면 말도 잘하고 잘 지내. 그래? 그러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은채야, 저번에 웃긴 일 있었다? 강수가 우리 동네 모임 하는 곳에 잠깐 왔던 적이 있었거든. 그때 얘가 워낙 싹싹해가지고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랑 엄청 살갑게 재밌게 있었나 보더라고. 그래서 알던 지인이 광수 좀 소개해달라고 아주 난리다 난리. 내가 여자친구 있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그래도 자기 딸 한 번만 좀 만나게 해달라고 아주 애언을 한다니까. 얘가 이렇게 성격이 좋으니 그런 일도 있지. 엄마. 그런 말을 왜 해? 은채야, 이거 엄마가 그냥 오바해서 한 말이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그런 거 왜 말 꺼내는 거야? 엄마는 내가 은채네 집에서 그렇게 말 듣고 오면 기분 좋아? 그리고 그 아줌마가 언제 나 소개해달라고 했어. 그냥 기분 좋으라고 자기 딸이랑 만나봐라 농담하신 거지. 여자친구 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러냐고 하면서 끝났잖아. 엄마 자꾸 말 지어서 하지 마. 얘는 내가 무슨 없는 말을 했다고 그래. 다 있는 말 한 거지. 은채야, 그러니까 내 말은 잘 하라는 거야. 광수 솔직히 어디 가나 사랑 많이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잘하라고. 네가 아무리 사회생활 광수보다 빨리 했다고 한들 우리 광수 늦게 사회생활해도 잘하고 있으니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네, 잘 알고 있어요. 광수는 제가 어릴 적부터 쭉 봐왔잖아요.
저도 광수 성격 그런 점 진짜 본받고 싶어요. 저도 제가 낯을 많이 가린다는 것도 알아서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친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래도 친해지면 편하게 지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광수랑 저랑 성격이 정반대라 서로 시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 번 시모를 만날 때면 은근 남편을 올리고 저를 깎아내리는 듯한 말을 했지만 사실 그런 이유가 있었죠. 남자친구 집안과 우리 집안은 경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께서는 이런 점을 많이 신경 쓰시는 듯 했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한다고 하니 더 경계하는 말을 많이 하셨죠. 남편은 그런 어머님을 신경 쓰지 말라며 달래주곤 했습니다. 아니, 오늘 엄마가 유난히 오버하네. 엄마가 한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집안도 좋아서 그러신 거야. 괜히 샘나고 불안하니까 자꾸만 날 억지로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쓸데없이 그러고 있어. 어쨌든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집에 가서 다시 잘 말해볼게. 아무래도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생각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 자꾸 아시면서 너희 집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아, 그래? 솔직히 어머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 우리가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마주쳐야 할 텐데 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상견례 할 때도 걱정되고, 처음에는 우리가 오래 사귀었으니까 점점 잘 지내다 보면 어머님께서도 좀 풀어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마음에 들어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야. 아니야. 엄마, 사실 너 엄청 좋아해. 어릴 적부터 네가 내 옆에 든든하게 있으니까 안심된다고 계속 말했었어. 그냥 막상 결혼할 때 되니까 괜히 심적으로 그래서 그러시는 거야. 좀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도 엄마가 좀 심하신 것 같네. 내가 잘 말해볼게. 엄마도 그렇게 내뱉고 나서는 아차 싶었을 거야. 알았어. 나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계속하시면 좀 마음에 상처를 입을 것 같긴 해. 어쨌든 이제 조만간 상견례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크다. 우리 집에서도 내가 이것저것 많이 말하고 있긴 하거든. 상견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주 어머님과 껄끄러운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어머님뿐만 아니라 고민이 되는 건 아버님도 마찬가지셨죠. 아버님은 약간 가부장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은 며느리가 잘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셨어요. 특히나 어린 시동생을 이제는 제가 챙겨야 한다고도 말씀하셨고, 시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달려와야 하는 것이 며느리 도리라고 생각하셨죠. 은채랑 강수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니 기쁘구나. 사실 이렇게까지 오래 연애를 할 줄이야 생각도 못했다. 그래도 오랫동안 쭉 연애를 하는 걸 보니까 은채도 책임감 있는 아이인 것 같아서 좋구나. 어쨌든 우리 집에 시집을 오면 이제는 우리 집 사람이다. 아무리 세상이 편했다곤 하지만 시댁에 좀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영수도 많이 챙겨주고. 아버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댁이 우선이라고 하시는 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저도 당연히 결혼을 하면 시댁이 잘할 거고 강수도 저희 집에 잘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혹여나 걱정하시는 거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영수 도련님이랑도 많이 친해졌고요. 그래, 어쨌든 시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당연히 참석을 해야 하는 게 마땅한 도리지. 광수가 바빠서 못 오더라도 며느리 은채는 와야 하지 않겠니? 요즘은 애들이 다 일한다면서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진다고 하지만 우리 집은 그런 거 용납 못한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집안 행사를 주도해야지. 참석조차 안 하는 건 안 되고. 그리고 이제는 네가 우리 집 맏며느리니 영수일도 네가 전적으로 돌보는 게 좋지 않겠니? 아빠, 갑자기 왜 그렇게 말해? 우리 맞벌이 할 거고 매번 우리 집 행사 참석하거나 영수를 챙겨줄 수 없어. 일이 있으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여러 번 말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 은채 당황스럽게. 이렇게 말하면 나 은채랑 결혼 못한다니까? 아니 은채뿐만 아니고 나 결혼 못하게 되는 거야. 부담스럽게 자꾸 왜 그러나 몰라? 아니 이 녀석이? 너는 아빠가 말하면 그렇구나 하고 들어야지.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냐?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고 하더라도 결혼하면 며느리는 시댁 사람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이런 건 네가 참견한 일이 아니라 은채가 알아둬야 하는 거고. 넌 참견하지 말거라. 은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버님, 저는 시댁이든 친정이든 다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행사가 있다면 저도 되도록이면 참석을 할 거지만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참석을 하긴 어려울 수도 있겠죠. 아버님도 제가 억지로 참석해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라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건 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영수 도련님과는 앞으로도 잘 지낼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힘드실 때는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게 도련님한테도 좋지 않을까요? 그래 뭐. 어쨌든 네 생각이 그러하다니 어쩌겠느냐. 그래도 되도록이면 우리 집 행사는 잘 참석을 해주길 바란다. 아직 영수가 많이 어린데 내가 이제 곧 은퇴도 해야 하고 영수 엄마도 나이가 많으니 걱정이 많구나. 그래도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는구나. 시부는 가부장적인 면을 자주 보여주었고 마치 내가 시집을 가게 되면 시동생의 뒤치다꺼리를 내가 해야 하는 것으로 말을 했어요. 이런저런 상황들이 자주 벌어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전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했죠. 이런 사실을 알고 남자친구는 여러 번 부모님과 부딪히기 시작했고 심지어 부모님과 연을 끊겠다는 말도 꺼내기도 했습니다. 은채야, 일단 상견례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먼저 말해보려고. 우선 우리는 친척들이 좀 많아서 준비해야 할 예단이 많을 것 같아서 말한다. 친척들한테 돌릴 예단이랑 이것저것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지 않겠니? 아무래도 결혼식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 시간도 많지 않고 지금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구나. 잘 준비를 해야 친척들도 널 잘 봐주고 시집살이 없이 잘 대해줄 테니 정성 다해야 하는 거 잊지 말고. 네? 저희 예단님을 다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광수가 어머님께 말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단을 준비하라고 하시면 혹시 친척분들께 예단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제가 준비는 해드릴 수 있지만 어머님 근데 제가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우선 생각 좀 하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을 하면 혼수예단은 필수로 해야 하는 거지. 그런 큰일을 너희들끼리 쉽게 결정하는 게 말이 되니? 이런 거 안 하면 가족들 사이에서도 말 나오고 골치 아파지는 거야. 광수가 말을 하긴 했는데 그런 거 너희끼리 결정하는 거 아니다.
안 그래도 내가 상견례 때 한번 사돈 만나서 말하려고 했어. 아, 엄마. 갑자기 또 왜 그래? 나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집도 은채네 새 주던 집에 그대로 들어갈 거잖아. 근데 무슨 혼수구 예단이야? 엄마, 이거는 너무 양심 없는 거야. 예단 수저 하나도 은채가 해갈 일 없어. 집도 은채네에서 하면 솔직히 우리가 혼수며 예단이며 다 준비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니? 집을 완전히 준다는 것도 아니고 명의는 결국 은채네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집을 해온다는 말을 하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엄마 말 따라라. 결혼하는데 혼수나 예단은 하나도 안 하고 결혼하는 곳이 어디가 있어? 아, 엄마랑 아빠 계속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할 거면 나 결혼 안 할래. 아니 하더라도 엄마랑 아빠는 큰아들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나 솔직히 엄마랑 아빠한테 너무 실망했어. 결혼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몰랐는데 내가 은채랑 장모님, 장인어른 보기 너무 창피하네. 그냥 결혼식 내가 알아서 올리고 살 테니까 엄마 아빠는 결혼식장에도 오지 말고 그냥 연 끊고 살자고. 갑작스러운 남편의 연을 차는 선언에 처음에 듣고 황당했던 저의 마음도 그 발진하는 남편을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 이후로 냉정하게 대하는 남편을 보고서는 시부모님께서 미안하다면서 사과 전화 문자도 보내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보니 심적으로 흔들렸던 것들이 많았다면서 사과를 해 오셨죠. 몇 번의 사과를 받고 나서야 다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뭐가 크게 달라지긴 했을까 싶었는데 그 이후로는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셨죠. 상견례에서도 어떤 것이든 우리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광수랑 10년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처음 광수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은채 엄마예요. 광수가 워낙 싹싹하게 자라다 보니까 누굴 닮아서 이렇게 성격이 좋은가 싶었는데 사돈께서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광수가 그래서 이렇게 밝게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래 연애 끝에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저희도 무척이나 기쁩니다. 아이고, 저희 아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은채를 보면서 정말 참하고 착한 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솔직히 우리 아들이 싹싹하고 활발하긴 하지만 그만큼 덜렁이는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좀 걱정이 많았는데 그걸 옆에서 은채가 잘 잡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좀 더 가르치고 장가를 보내야 하는 건데 죄송해서 어쩌죠? 아유, 아닙니다. 강수는 정말 싹싹하게 잘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그래서 이쁨을 많이 받는다고 하고요. 결혼 준비도 사실 저희는 외동딸이기 때문에 해주고 싶은 건 많았는데 광수랑 은채가 자기들끼리 준비를 하고 싶다고 해서 기특하기도 하네요. 그래도 사돈께서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세주고 있는 집을 애들한테 살라고 주고 싶은데 괜찮으신지요? 어차피 은채한테 줄 집이니까 지금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는 넉넉한 편이 아니라 애들 결혼한다고 하면 집이라도 하나 해줘야 할 텐데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사돈께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니까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저희 집에서는 따로 바라는 건 없습니다. 그저 은채랑 광수가 지금처럼 연애하듯이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은채도 일을 하고 있으니 저희 집에 크게 신경 쓰지 않도록 저희도 잘하겠습니다.
아휴, 저희 애가 너무 조용하고 낯도 많이 가려서 걱정을 했거든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채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결혼하더라도 살림은 서툴러서 제가 종종 들려서 잘 가르치겠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래도 살림을 나누지 않고 다 같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단 말씀이신데 은채랑 광수는 주고받는 거 없이 그냥 결혼식만 올렸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어른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하신다면 저희 쪽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희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 주고받는 거 없이 진행하는 게 더 편하죠. 거기다가 사돈께서 집까지 해주셨는데 예단까지 받는 건 너무 양심이 없기도 하고요. 나중에 애들이 좀 힘들 때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견례 분위기는 생각보다 화기애애하게 지나갔어요. 양가 부모님께서도 너무나 만족하시는 상견례였죠. 첫 시작은 아슬아슬했지만 그래도 수월하게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고 결혼식까지도 아무런 문제 없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바뀌지 않으실 것 같았던 시부모님이셨지만 남편이 얼마나 노력을 했던 것인지 정말 고생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내 결혼식 날 행복하게 식을 마무리하고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고맙다면서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가, 드디어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구나. 우리 집에 시집을 와줘서 고맙다. 광수가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부부라는 게 부족하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거니 조금만 더 이해해 주렴. 그래도 우리가 광수를 앞으로도 잘 가르칠 테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말거라. 혹시라도 광수가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거들랑 언제든지 편안하게 털어놓거라. 부담 느끼지 말고.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를 많이 생각해 주셨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도 더 잘하려고 앞으로 많이 노력할게요. 광수랑 저도 서로 노력하면서 잘 지내보려고요. 10년 연애했던 것이 허투루 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면서 지낼게요. 그래. 부부가 되면 싸울 수도 있고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어. 몇십 년을 따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럴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같이 부대끼면서 살다 보면 서로 다 이해하고 지내는 날이 올 거야. 그러니 서로 부대끼면서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우리랑도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자꾸나. 지금은 어색하고 어려워도 자주 보고 같이 지내다 보면 어려움도 많이 줄어들 거야. 맞아요. 제가 낯을 가려서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싹싹한 며느리는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편안한 며느리가 되도록 저도 많이 노력할게요. 저랑 강수랑 끝까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 믿어주세요. 그래. 우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너희만 잘 살면 되지. 이제 우리 늦둥이만 장가가면 우린 속 편하게 살 수 있겠네. 신혼여행 잘 다녀오고. 어쨌든 이제는 결혼식까지 올리고 혼인신고도 이미 다 했으니 이제 친해지려야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알지? 잘 지내보자. 문득 시모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기도 했지만 정신없이 결혼식을 마무리하다 보니 곧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 더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갔죠. 신혼여행을 즐겁게 보내고 난 후 저희는 양가 부모님 댁으로 모두 전화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시댁에 먼저 들리려고 했지만
시부모님께서 먼저 친정에서 며칠 지내고 오라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처음에 워낙 가부장적이셨던 분들이셨기 때문에 그동안 저를 많이 배려해 주는구나 생각을 했었죠. 며칠을 친정에 보내고 올라오면서도 시부모님께서는 일주일은 더 있어도 괜찮다는 말도 하셨어요.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시부모님은 저를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셨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구나. 고생했다. 결혼식 정신없이 끝내자마자 신혼여행 가서 많이 피곤했겠다. 거기서 잘 쉬었니? 신혼여행은 어땠어? 그래도 이렇게 결혼하고 부부로서 같이 가는 여행인데 재미는 있었니? 사돈댁은 안녕하시고? 결혼식 끝나고 나도 정신없이 인사 다니고 정리하느라 바빠서 연락 한 통을 못 드렸네. 나도 마음이 이렇게 싱숭생숭한데 사돈네께서는 마음이 더 그러시겠다. 아, 신혼여행 너무 재미있게 잘 다녀왔어요, 어머님. 일정을 빠듯하게 짜지 않아서 그런지 숙소에서도 푹 쉴 수 있어서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날씨도 좋았고 그래서 선물도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선물이랑 도련님 선물도 사왔으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친정에 가니까 엄마 아빠도 좋아하셨어요. 며칠 있어도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엄마 아빠도 고마워하시고요. 그래도 여기 먼저 오려고 했는데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 뭘 그런 거 가지고. 나도 결혼했을 때 시댁 눈치 보느라 친정 가고 싶어도 잘 못 가게 되더라고. 원래 친정 부모님이 더 애틋하고 마음이 그렇지. 나도 여잔데 그걸 모르겠니? 요즘은 그래도 그런 거 없이 타왕래한다고 하지만 막상 또 결혼하면 분위기가 다르니까. 어쨌든 아휴, 그래도 선물을 안 사와도 괜찮은데 그랬어. 너무 고마워. 내가 안 그래도 너희한테 선물해 주려고 했는데 마침 딱 오늘 도착했지 뭐니? 짜잔! 이거 은채 네가 사고 싶다고 한 거 맞지? 내가 바로 선물로 준비했어. 다음 주면 입주할 수 있다고 했지? 그때 같이 가져가면 되겠구나. 어머, 어머님.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이거 사려고 했었는데 솔직히 필요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남편이 어머님한테 말한 거예요? 제가 딱 사고 싶었던 건데. 어머님, 아버님, 너무 감사해요. 이거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선물을 주시다니. 아유, 뭘 이런 걸 가지고 놀래. 안 그래도 뭔가 하는 내가 해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광수랑 의논하려고 했는데 그냥 별말 안 하길래. 신혼집 가구 가전도 이미 다 채웠다고 해서 뭐 필요한 거 없을까 하다가 산 거야. 그러니까 편하게 받아줘. 그리고 더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이 안에 한번 봐봐. 시모는 의류관리기 안에 더 놀라운 선물이 있다면서 저에게 열어보라고 말을 했어요. 그 옆에서 9살 늦둥이 시동생이 저를 보면서 신나겠다면서 저에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자기 이제 이사 가는 거냐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싶어서 의류관리기를 열어보니까 세트로 맞춰진 잠옷이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개수가 이상했죠. 분명 저희 부부 거라면 2개만 있어야 하는데 5개의 똑같은 옷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뭔가 아는 듯한 표정으로 바닥만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아니, 일단 너무 감사해요. 잠옷이 정말 이쁘네요. 안 그래도 저희가 결혼하고 잠옷 커플로 맞출까 생각은 했었는데. 근데 이게 왜
5명 옷이 있어요? 저희 2사람인데 같은 걸로 2벌 맞춰주신 것도 아니고 5벌이라서 혹시 어머님이랑 아버님, 도련님도 똑같은 잠옷 입으시려고 맞추신 거예요? 아유, 그래. 내가 이번에 장남 결혼했다고 해서 기념으로 맞췄어. 우리 얼른 친해져야 하잖아. 요즘 아이들은 잠옷 되게 좋아한다던데. 네가 워낙 낯가리고 친해지는 게 많이 느리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같은 잠옷으로 맞춰 입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골라봤어. 어떠니? 마음에 드니? 내가 하나 입어봤는데 너무 이쁘고 귀엽더라. 우리 다 같이 입고서 거실에서 TV 보면 진짜 재미있겠다. 아, 그래서 이렇게 5명이서 같이 맞추신 거예요? 아유, 사실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5벌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그럼 저희 여기 시댁에 올 때 한 번씩 자고 가면 입으라고 준비해 주신 거예요? 어머님, 감사해요. 어?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살 거잖아. 강수가 말 안 했니? 너랑 같이 산다고 해서 우리 지금 짐도 다 싸고 여기 집도 다 처분했는데 어쨌든 의류 갈리기는 우리 짐 옮길 때 같이 옮기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 거라. 저번에 강수한테 물어보니까 가전이며 가구들 다 새 걸로 바꿨다며? 우리는 안방 쓰면 되고 거기 욕실도 있으니까 너랑 우리는 마주칠 일도 별로 없고 좋겠더라. 너희가 중간방을 쓰고 우리 막내가 작은 방 쓰면 되겠네.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같이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신혼집으로 오시겠다는 말이에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갑자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광수야, 네가 말해봐. 지금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같이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그게 있잖아. 아니, 솔직히, 은채 너도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잖아. 엄마, 아빠 나이도 많고, 이제 곧 은퇴하실 텐데, 어린 막내도 있고. 결국에는 엄마, 아빠 나이 들면 모시고 살 거잖아. 그래서 그냥 좀 당겨도 괜찮지 않아? 엄마랑 아빠도 이제 너한테 뭐라고 안 하시고, 안방에서 지내시면 마주칠 일도 없을 텐데, 그냥 이렇게 살자. 엄마랑 아빠가 집도 다 처분했다고 하시잖아. 뭐? 당신 나한테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 아니,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언제부터 나한테 합가한다고 말을 해봤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그럼 나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얘, 너는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너 너무 서운하다.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거지. 무슨 고민할 게 따로 있니? 내가 너 잡아먹는다니? 시집살이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나중에 강수 아빠 은퇴하고 그러면 너희가 우리 집도 책임져야 할 건데 집이 2채일 필요가 뭐가 있어? 같이 합가해가지고 부담 줄이는 게 낫지. 어쨌든 네가 결혼했으니 어쩔 거니? 받아들여야지. 당당하게 합가를 말하는 시모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는 시부와 멋모르고 신난 시동생,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남편을 보며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바로 시댁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진정으로 향하는 길 내내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며 전화가 왔지만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그 뒤로 이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혼 무효 선언을 하니 오히려 우리 집을 찾아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하다하다 이렇게 경우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결혼을 했으면 시댁 뜻을 따라야지. 도대체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건가요? 사돈 지금 이 상황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식까지 다 치르고 나니 결혼 무효라고 하고 가버리는 건 어디 경우 없는 소리예요? 사돈, 이럴 때는 따님을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고 따끔하게 혼내서라도 시댁으로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왜 그쪽 사돈입니까? 우리 딸애가 그럴만 하니까 그렇게 선언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따지시는 게 더 예의가 없다는 거 모르시나요? 광수, 너 지금 한번 말해봐라. 우리 은채 데리고 가서 잘 살겠다고 말한 게 언젠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은채한테 몇 번 너희 집에서 험하게 말한 거 다 들었지만 네가 죄송하다면서 중간에 잘 막아주겠다고 하지 않았니?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니? 뒤에서는 네 부모한테 모시고 살겠다고 한 거야? 아니, 어디 우리 귀한 아들한테 따지세요? 잘못한 건 우리 아들이 아니고 사돈 딸이에요. 우리 광수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 모시고 살고 싶은 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특히나 우리 집 장남인데 그런 마음 없었겠어요? 그쪽에서 돈으로 너무 압박하니까 우리 아들이 차마 말을 못했나 본데 우리가 합가를 한다고 해서 은채를 잡아먹기라도 하겠어요? 그리고 시집을 갔으면 시댁 뜻에 따라 이젠 좀 보내줄 줄도 아셔야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시고 저희 뜻에 다 따르겠다고 하신 거냐고요? 광수, 너는 그동안 부모님이랑 여러 번 다퉜다 어쨌다 하더니만 해결했다고 하는 방법이 이거였어?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 그러면서 합가라는 말을 함부로 꺼내는 게 말이나 돼? 그리고 그런 큰일을 어떻게 내 상의도 없이 결정해? 아니, 너는 남편이 결정한 일에 내내하고 따르지는 못할 망정 어른들 앞에서 왜 큰소리야? 이렇게 시댁에서 결정한 걸 내내하고 따라야 하는 게 며느리 된 도리인데 너는 그런 도리조차 안 하면서 큰소리 뻥뻥 치는구나. 처음부터 이런 게 싫으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아휴, 은채야. 네가 어리다곤 하지만 이렇게나 어릴 줄이야. 어쨌든 이번 일은 내가 용서하마. 이미 집도 다 팔았고 집 한 돈도 너한테 다 줄 테니까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가자꾸나. 아니, 지금 도대체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 집은 여기예요. 어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당신 아드님이랑 결혼한 거 다 무효니까 지금 당장 나가시라고요. 애초에 합가를 해야 했다면 결혼은 안 했을 겁니다. 시댁 식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과는커녕 뻔뻔하게 며느리 도리를 운운하면서 합가를 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친정집을 함부로 찾아온다든지 엄마 아빠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죠. 이 사람들과 끝낼 수 있는 건 소송이라 생각을 하고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소송을 준비했어요. 그동안 결혼을 준비하면서 일방적으로 사용한 비용 등을 모두 청구했고 사기 결혼으로 인한 혼인 취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 시댁 식구들은 신혼집을 점거한 상태였기 때문에 불법 점거로 인한 신고도 했죠. 수많은 증거들을 토대로 그들은 신혼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남이 되었습니다. 집이 팔렸다는 것도 거짓말이더라고요. 그 후에는 남자친구가 미안하다며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은채야, 내가 정말 미안해.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학가만 하면 너한테 스트레스 하나도 안 주고 없는 듯 살겠다고 해서.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나 봐. 우리 둘 다 늦게까지 일하고 그러니까 너한테 말을 하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말하면 네가 떠나갈까 봐 두려워 말 못했어. 웃기지 마. 너는 날 기망했어. 날 끝까지 속였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거라고 쉽게 생각했어. 그런 큰 결정을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냥 할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는 충분한 것 같은데?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더라. 네가 내 옆에 있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너무 행복하고 소중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너 없으면 안 돼. 우리 집에서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엄마랑 아빠, 동생도 다 돌아가고 합가 안 하겠대.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둘 사이는 좋았잖아. 한 번만 더 개똥 같은 소리 하기만 해봐. 앞으로 나한테 전화든 뭐든 눈에 띄지 마. 한 번 더 내 눈에 띄면 스토킹이든 협박이든 뭐든 다 엮어서 신고할 거야. 그딴 어마어마한 짓을 저질러 놓고서는 어떻게 뻔뻔하게 나한테 연락을 할 수 있어? 계속 연락 오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받긴 했는데 죽을 때까지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알았냐? 찌질한 게 양심도 없네. 그렇게 저는 10년의 연애를 마무리했어요. 사실 이별 후유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속이 후련하고 답답했던 것들이 쑥 내려가는 느낌이라 홀가분하네요. 지금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엄마 아빠에게 더 효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늘 행복한 일들만 있으시길 바랄게요.